앱스타인 청문회에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지금 계속 불려가고 있는 건 들으셨을 겁니다. 바나나 리퍼블릭, 미국이 바나나 공화국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겉으로는 인공지능 부흥을 위해 스페이스X의 상장, 오픈 AI의 상장 성공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겉모습으로는 그렇고 속으로는 이런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해 자산시장에 대해서 예측이 너무 불가능하다. 작년은 제가 한국장 좋다고 외쳤던 사람이지만 올해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설 연휴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에 참가하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앞부분에 있는 그 바나나 공화국 이야기는 한 20분 정도 짧게 하고요. 그리고 뒤에 되게 오늘 Q&A를 많이 저희가 준비해 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주제는 바나나 공화국에 대한 미국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의 바나나 회사 중에 그 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니카라과라든가 그리고 니카라과 옆에 또 엘살바도르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 품종이 아닌 캐번디시라는 품종을 키웠고 그 캐번디시라는 바나나 품종이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보다 훨씬 맛있었대요. 근데 그게 뿌리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과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전염병에 취약한데 그 바로 옆에 있는 파나마 지역에서 시작된 바나나 전염병인 파나나병이 시작되면서부터 순식간에 또 한 번 바나나 농장들이 전부 다 폐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나라의 경제가 그 미국에 있는 한 회사, 바나나 회사의 경제, 플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품종만 이렇게 대규모로 재배하는 그런 농장에게 경제가 사실 종속됐다가 그 파나마병이라는 병이 돌아서 캐번디시라는 품종 자체가 멸종이 됐습니다. 그게 다양한 씨앗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뿌리로 계속 그걸 번식을 시키는 그런 품종의 특성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읽은 책, 그 바나나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오만 책을 다 읽기 때문에 근데 그 책에서 바나나 공화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 또는 하나의 어떤 미국의 일단 큰 제조업체 또는 바나나 생산업체 하나에게 의존해가지고 경제가 돌아가고 또 대통령도 그 회사가 갈아치우는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혁명도 나고 나라 꼴도 말도 아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특히 저는 니카라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옛날에 이제 약간 빨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니카라과의 산티니스트라는 반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이래저래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비유가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비유가 뭐냐 하면 경제 자체도 뭐 그 하나의 산업에 너무 의존이 크다라는 뜻도 되지만 다른 하나는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요 기업이 지배하는 나라처럼 그 어떤 민주주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방향 이런 쪽으로만 계속 달려가는 그러면서 경제가 엉망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나라에 대한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경제가 지금 좀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뭐 우리라고 좋은 건 아니지만 미국의 이야기를 한번 처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든이 굉장히 힘들게 유치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IRA법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어마어마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파란 선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800억 불입니다. 여기 100만 불이니까요. 800억 불 정도의 제조업 직접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이든 임기 마지막 해가 됐을 때는 2,400억 불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4배가 늘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제조업의 공장에 그 공장 그 자체를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은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가 훨씬 중요하지 않겠어요?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자동 공작 기계나 로봇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할 거고요. 더 나가서 이런 제조업에 대한 직접적 투자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바로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텍사스나 조지아나 애리조나 같은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냐면 거기가 태양광 발전이 워낙 활성화돼서 전기료가 워낙 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멕시코랑 접경 지역이잖아. 특히 애리조나나 텍사스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백인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를 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이민을 온 헝그리한 젊은 멕시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어서 인건비도 굉장히 싸게 든다는 점 때문에 텍사스라든가 애리조나 그리고 조지아 같은 데다가 엄청난 투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 조지아주에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근로자들에 대한 추방, 그리고 이번에 미네소타에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 보셨죠? 그래서 이민자들을 외국인을 대규모로 추방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투자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던 가장 중요한 엔진이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대통령이 됐는데 정작 제조업 투자가 꺾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바나나 공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육성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022년 10월 챗GPT 3.5 출시가 이때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국의 그 기업들 4대 메가테크 회사라고 부릅니다. 4대 메가테크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를 뜻하는데요. 여러분 벌써 친숙한 회사 이름이 하나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애플이 빠져 있죠.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애플은 요새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애플 주주님들이 되게 힘듭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AI를 자기들이 자체 개발 안 하고 사서 쓰겠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면서 자기 회사 내에 있었던 그 시리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을 키우던 팀이 대규모 다 해고와 함께 회사를 떠나는 사건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뭐 연봉만 몇억 달러라고, 그러니까 연봉이 몇천억이라고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애플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애플 말고 이 네 회사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얼마냐면 분기에 1,000억 불씩 투자를 하니까 1년이면 4천억 달러. 올해 그리고 이 네 회사의 투자 계획을 보면 6,400억 달러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GDP의 2%. 그러니까 투자만 2%를. 그러니 올해 미국 경제가 잘 나가고 GDP가 잘 나오는 이유가 다 이겁니다. 뭐냐 하면 제조업 육성은 포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제조업 육성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로스트벨트의 근로자들 백인 남성들한테 표를 그렇게 얻어놓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잘 안 되니까 여기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완전히 돌아서서 여기를 엄청나게 지원하는, 그러니까 AI 말고는 딴 거 하나도 안 보는 그런 방향으로 좀 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지금 놀라운 데이터가 이제 나왔는데요. 파란 선이 뭐냐면 고소득자, 하이어. 그리고 빨간 선이 저소득자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소비 형태인데 지난 1년 사이에 고소득자들의 소비는 폭발하는 반면 저소득층들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특히 2023년 바이든 때에 비해서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서 이제 마이너스로 곧 전환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그 AI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서 클로드랑 제미나이 두 개 AI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올해 저희는 그 취업 연계, 고용 연계 인턴을 많이 써서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3명 이상의 정규직을 그런 방식으로 채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회사가 그 상품 출시한 지 만 3년 된 그런 회사인데 직원 수가 15명이나 되는 이유가 절반이 다 인턴 출신입니다. 안 그러고는 도저히 그 경비를 감당할 수도 없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키워서 뽑아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제 1명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을 3명을 늘 하던 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사람이 많아지면 관리하는 데 품도 많이 들고 또 갈쳐 놓으면 안타깝지만 많이 스카웃돼서 나왔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15명의 절반 정도가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인턴 출신이라 그러면 나머지 한 3명, 4명은 나간 거죠. 근데 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홍 박사 밑에서
인턴 생활하고 정규직 됐다 그러면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예, 그런 거에다가 마지막 리스크가 아까 이야기한 AI로 좀 편하게 그냥 쓰면 되는데 굳이 사람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그 젊은 직원들, 저희 회사의 CSO가 29살이거든요. 걔도 인턴 출신이에요. 저희는 정말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역할을 많이 맡기고 그 일을 맡기는 회사인데도 그 친구들 입에서 박사님 지금 이렇게까지 AI가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계속 고용을 늘리는 것보다는 올해는 한번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이제 이게 지금 그림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어, 고소득자들은 AI 덕분에 돈을 번 사람들이겠죠. 뭐죠?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주식시장 너무 좋잖아요. 오늘도 우리나라도 5,500 뚫었죠. 그러니까 이게 좋고요. 그러면 빨간 선, 저소득자들은 누구냐?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막 취직했는데 당연히 연봉이 낮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자르기 시작하니까 미국 경제는 좋다 그러는데 실업률은 오른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중인 거죠. 그래서 엄청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완전 K자 양극화의 경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들은 어디서 조달하나 궁금증이 생기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타가 아까 4대 빅테크 중에 메타가 있었죠? 메타가 그 페이스북이랑 인스타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이번에 얼마를 투자받았냐면 우리 돈으로 55조 원 정도를 투자를 받는데 이게 돈이 뭐 장난이 아니죠. 근데 금리가 6.6% 그리고 만기가 24년.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벌써 막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 다음이 누구였냐면 오픈 AI, 챗GPT 하는 거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돈을 우리 돈으로 50조 원 이상을 조달을 했는데 금리가 6.4인데 여기 메타보다 금리가 낮네 하고 봤더니 5년밖에 안 돼요 만기가. 5년 안에 이거 과연 상환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막 드는 거죠. 여기 더 나가서 이제 드디어 XAI, 이게 누구냐면 앨런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그 트위터라는 회사 인수해서 이름을 X로 바꿨잖아요. 우리 카카도 맨날 X에 글 쓰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갔다 왔거든요. 가서 뵙고 왔는데 저희들끼리 한마디 했어요. 저기 너무 SNS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어는 없었죠? 예, 비서진들이 되게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이 XAI가 X가 그겁니다. 이 트위터인데 여기 지금 금리 몇 프로인가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10.5%. 자, 이제 제가 왜 이제 바나나 공화국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나라의 정책을 이제 좌우하는 나라가 되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미친 것처럼 저렇게 투자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이유가 있습니다. 애플 때문입니다. 애플은 지금 인공지능 투자를 안 하지만 애플 때문에 망한 회사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모토로라. 제 처남이 모토로라 다녔는데 삼성전자 나와서 모토로라 갔다가 구글 갔다가 지금은 창업했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모토로라에 다니던 시절에 되게 우리나라에서 모토로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처남이 맨날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린 망할 거야, 우린 망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 왜? 친구입니다. 제 친구 여동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랬더니 애플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미친 것처럼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따라가는 것도 급급하고 되게 보수적이라는 레이저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팔면서 스타텍 이런 걸 잘 팔았던 경험 때문에 그 전에 그렇게 잘 팔았던 마진도 굉장히 컸던 피처폰을 놓지를 못하고 스마트폰에 올인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애플 아이폰에 처음에 팔렸던 대수가 얼마냐면 138만 대 팔았습니다. 회사가 망하죠. 이 정도 팔아가지고 망합니다. 근데 2011년이 되면 7천만 대를 팔고요. 그리고 2015년이 되면 2억 대를 팝니다. 한 해에. 이 사이에 모토로라, 노키아, 리서치인 모션, 블랙베리라고 하죠. 그 회사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저거 뭐야? 이게 되겠어? 이렇게 팔짱 끼는 회사는 다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AI가 나왔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회사는 앞으로 다 망할 거라고 본다라는 거죠. 미국 애들은. 그리고 트럼프도 거기다가 오케이. 그럼 나는 인공지능 대통령이 되겠어. 이러고 이제 밀어주겠다라고 나가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모멘트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 붐을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은 뭘로 지금 하기로 결정을 했냐 하면 IPO, 신규 상장입니다. 신규 상장을 통해서 기업에 그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오픈 AI, 엔트로픽이 클로드 만드는 거기입니다. 거기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 거대 기업에 상장을 하는데 GDP의 몇 % 정도 상장이 올해 예정되어 있냐면 6% 정도. 그러니까 GDP가 30조 달러거든요. 엄청난 나라죠. 그러니까 2조, 최소한 2조에서 3조 달러짜리 IPO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투자로 이어지게 됐는데 그 다음 해 주식시장이 항상 이런 대규모 기업 상장 공모, 우리로 이야기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거 들어오고 나면 다음 해가 완전히 시장이 박살이 납니다. 왜? 주식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버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오픈 AI든 스페이스X가 들어오게끔 돈도 못 버는 회사들을 막 지금 상장을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이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올해는 몰라도 내년에는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걸 근데 이제 제동을 걸지 않고 막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상장을 시키는 게 이게 이제 왜 저희가 이거 걱정하냐 하면 스페이스X의 상장 시가총액을 최소 1조라고 보거든요. 1조 달러로 봅니다. 1조 달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1000조 원이죠. 그러면 1조 달러면 145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회사가 들어오는 거죠. 삼성전자보다 1.5배나 더 큰 회사가 들어오는데 이 회사 1년 이익이 얼마냐 하면 우리 돈 2조 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억 불. 2조 8천?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PR이 얼마냐 하면 500배에서 1000배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장이 위험한지 이제 좀 설명이 되시나요? 이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스페이스X PR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처음 듣지 않으셨어요? 어디 딴 데서 오픈 AI든 스페이스X든 PR이 몇 배고 저게 비싸네 싸네 하는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그냥 상장하니까 로켓 주식들 날아가는 거 봤잖아요. 우리나라에 내가 봤을 때 로켓 주식도 아니더만 아무튼 로켓 주식이라 그러면서 주가가 로켓처럼 날아가는 거 테마주는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조차 테마주가 형성되어 있는데 정작 이 회사가 돈을 버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것만 아니라 또 하나 미국의 대통령이 또 하나 이제 미친 짓을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들에 대해서 IPO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 이런 걸 다 풀어서 막 상장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연준 의장, 신임 연준 의장을 이렇게 잘생긴 멍충이를 앉히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저 한번 봤는데 되게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참고로 에스티 로더 회장님의 그 남편입니다. 그 세계적인 그 화장품 회사 있잖아요. 로레알과 함께 세계 양대 화장품 회사가 에스티 로더인데 그 에스티 로더의 사위입니다. 이 사람이 연준 의장 후보인데 이제 이번에 뭐 되겠죠. 왜냐하면 공화당이 다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연준 그 이사 시절에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입만 열면 시장을 막 놀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실업률이 10%,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가 12%였죠, 실업률이. 그러니까 한국 외환위기급의 충격이 닥쳤던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재정 지출을 늘리면 안 되고 가게랑 기업이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는 게 건전한 일이다라고. 그걸 어디서 발표를 했냐면요. 심지어 이거를 증권업 협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걸 주장을 해요. 완전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은데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1920년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 대공황이죠. 대공황 때 재무부 장관이었던 앤드루 멜론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했던 주장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동자를 청산하라, 주식을 청산하라, 농민을 청산하라, 부동산을 청산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때 바로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뭐냐면
너무 시장에 버블이 있으니까 모두 제거하고 세상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을 건전하게 만들긴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노의 포도 같은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 끔찍한 사람이 사람을 먹는 세상을 만들어줘요. 대공황 때 벌어졌던 끔찍한 비극들에 대해서는 뭐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류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집안이 엄청 좋죠. 예, 카네기 멜론 그 집안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그 유명한 대학교죠. 그 집안입니다. 그 금수저들이 가난뱅이들이 잘난 척하는 걸 되게 꼴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게 너도 나도 부자 행세하는 게 너무 꼴도 보기 싫어. 이거 좀 세상을 정화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류의 인간입니다. 근데 또 이게 이 사람이 케빈 오시가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쪽에 신조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했던 걸 클로드를 돌렸습니다. 클로드. 그리고 그 2006년부터 이 사람의 연설이 있는 거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전설문 원문이 다 남아있는 걸 조사를 해서 클로드한테 돌렸습니다. 5점 척도로. 5점이면 뭐냐면 긴축. 마이너스 5점이면 완화로 해석할 수 있는 걸 돌렸는데 오바마가 등판하자마자 민주당 정부가 이제 부시가 자기를 임명했는데 오바마가 딱 등판하자마자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되고 긴축해야 된다고 막 외치다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때부터는 갑자기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똑똑한 친구죠. 이때부터 이제 줄을 선 거죠. 연준 의장 시켜주세요 하면서 줄을 선.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를 기꺼이 수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가 장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 허당이 케빈 오씨가 6월부터 연준 의장이 되는데 이때부터 제가 봤을 때 정책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정부 정책 금리가 몇 퍼센트가 돼야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 2% 초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 맨날 트럼프가 하는 금리입니다. 트럼프가 맨날 2%까지 금리를 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그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요구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I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밀고 나가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를 이겨야 된다라는 대외적인 어떤 발표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 중간선거에서 지면 이 사람 탄핵당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죠. 왜 그런지는 앱스틴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성분들은 그 보고서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인간 세상의 지옥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앱스틴과 같이 놀러 다니다가 폐가 망신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금 벌써 청문회 대상이고요. 이번에 또 노암 촘스키라고 미국의 지식인의 상징이라고 불리던 그자가 그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로리타호입니다. 그리고 케빈 오씨랑 트럼프도 같이 탔었대요. 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명분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AI를 육성해야 되고 AI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다.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돼라고 외치지만 사실 속내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지는 순간 자기는 탄핵당하고 영영 낙인 찍힐 거라는 공포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앱스타인 청문회에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지금 계속 불려가고 있는 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앱스타인은 갑자기 의문사를 당한 거 아시죠? 정부에 소환됐는데 갑자기 그 구치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고요.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수백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트럼프랑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XAI를 하시는 그분, 스페이스X의 그분이랑 싸우면서 얘가 X에 뭐라고 날렸는지 알죠? 앱스틴 보고서에 당신 이름을 봤어? 라고 날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처음 들으셨죠? 저는 맨날 그냥 외신 우리나라 기사는 안 보잖아요. 저는 아시죠? 저는 한국의 기사를 잘 안 봐요. 그리고 그 유료로 결제해서 뉴욕타임즈랑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랑 그리고
세계 가장 열심히 보는 거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블룸버그를 보는데 거기서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고요. 그때 앨런 머스크랑 둘이서 트럼프랑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다 지웠었는데 지워지나요? 다 캡처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바나나 리퍼블릭 미국이 바나나 공화국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겉으로는 인공지능 부흥을 위해 스페이스X의 상장, 오픈 AI의 상장 성공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대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나라다. 이렇게 하지만 겉모습으로는 그렇고 속으로는 이런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영국 보수당 정부도 날아가게 생겼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영국 놈들도 여기 그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탔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그런 일이 세상에 존재했었고요. 오늘 아까 CNN 보는데 그 앱스틴의 성노예로 끌려가서 섬에서 착취당했던 여자애들이 벌써 이제 아줌마 나이가, 왜냐면 15년 전 일입니다. 그 이제 그 30대, 근데 전부 너무 건늙었어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을 하고서 울면서 인터뷰하는 게 오늘 CNN 라이브로 뜨던데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겉으로 하는 말 절대 믿지 않고요. 얘가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이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어떤 위기 이런 게 아닌 다른 쪽에서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느끼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합니다. 프리즘은 뭐 앱스타인 보고서에 누가 나오더라도 안 다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도. 그리고 미국이 와 바나나 공화국이 됐구나. 너무나 끔찍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딸 가진 부모님들은 그 보고서 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새 막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에 엄청나게 실리고 있고요. 근데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네, 진짜 끔찍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해 자산시장에 대해서 예측이 너무 불가능하다. 작년은 제가 한국장 좋다고 외쳤던 사람이지만 올해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리밸런싱. 종합주가 지수 많이 올랐으면 너무 기분 좋으니까 조금 팔아서 채권도 좀 사고 금도 좀 사고 하자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려 들지 말고 위기에 잘 대응하는 그런 포트를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